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이야 산하기관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시고 그전에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10월 6일 날 북한 병사가 귀순했죠. 예,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내 초소에 근무하던 북한 병사가 귀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순 병사의 귀순한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라든지 실무조정회의가 열린 바가 있습니까?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여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고요. 말씀드리건대 북한 병사 귀순한 사실은 확인해드리고요. 그 귀순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그렇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병사가 귀순해서 그간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한의 격차를 보고 귀순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가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 병사의 귀순 문제를 개성공단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사가 더 진행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병사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귀순한 것은 그 예가 극히 드물죠? 네, 현재로서는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북한 내부의 선군주의에서 선당주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기강회의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일 사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또 이 병사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 국회 측하고도 그 내용을 공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통일부의 인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통일부에서 인권 업무와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4,650만 원, 통일부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이는 주요 항목을 보니까 NGO 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북한 주민의 사체 처리, 정책 자문회의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담당 직원도 1명에 불과합니다. 그 1명도 전담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의 인권 업무가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인원 측면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 인권 업무를 통일부에서 양적으로 보면 매우 미미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첫째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둘째는 통일부의 인적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으나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통일부령의 69호에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을 보면은 북한 관련 업무 해갖고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정보 수집 및 축적, 그다음에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그 인권 문제에만 국한한 예산이나 인력은 그렇지만은 정책실이나 인도적 지원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 법에 근거해서 직제를 늘리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유 장관께서는 북한 인권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2011년도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우리 통일부의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데 혹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지난 2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그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그 침해가 늘어나고 있고 전혀 개선의 조짐이 없다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국내외 모든 기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 내 북한 인권 관련한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통일부가 이 관련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과 예산을 더욱 확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 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법 제정 이전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그 북한 인권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제대로 그 통과가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북한 인권법 제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통일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빨리 시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 북한의 지난번 그 태풍 피해와 관련한 우리의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볼라벤 태풍에 의한 북한의 수해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많이 그 추정을 한 전문가는 국내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의 약 배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 액수나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때 밀가루 1만 톤, 라면 300만 개 등 의약품도 포함되고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거절했죠. 그렇습니다. 그 거절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측에서 직접 그 거절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후에 다른 통신 등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당국에 직접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을 북한이 우리 측에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수해 지원 제의를 할 때 필요한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하도록 제안을 했으나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 밀가루와 라면 그리고 의약품을 제안하면서도 필요한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수 있으니 협의에 응해달라는 취지의 그 문건을 보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응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거절해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북한은 연평균 뭐 일정치 않습니다만 평균 12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중에 그 상당 부분 반 이상을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라든지 해외 구입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봄이 되면은 식량 부족 상태가 그 상당히 그 더 심화가 되고 저희도 그 정권 교체기에 대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그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식량 지원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외통위에서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특히 북한의 그 어린이들의 영양 공급 부족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그 탈북민 어린이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신체를 비교한 건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키가 14cm, 몸무게가 7.9kg,
여자의 경우에는 키가 12.3cm, 몸무게가 6.6kg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북한의 이러한 그 발육 부진 상태가 지속되면은 유전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지금 우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그 우리 통일부에서 해왔죠. 유니세프하고 WHO하고 지금 IBI도 지원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보통 그 행정비용이 7% 내지 10%가 더 든다 해갖고 과거 정부에서는 이걸 가급적 그 남북 직접 지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 모니터링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데서 좀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WHO와 유니세프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그 지원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IVI도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긍정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또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